안녕하세요. 포장기계 고객을 위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K 제조부문 엔지니어 황보원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포장기계 산업에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세션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화두가 되는 2D 설계와 3D 설계의 장단점과 3D 설계 시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설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 자동화 방법, 그리고 초기 설계부터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는 제 옆에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충판 SK 제조부문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고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설계 및 제조 부문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김두현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고노민 과장님께서 2D와 3D 설계의 장단점과 3D 설계 시 유용한 기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고노민입니다. 본 웨비나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2D와 3D 설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사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성오토콘의 대표이사 민사만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5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골판지 회사의 공장 자동화를 현재 쭉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로 64개국 정도를 납품을 해오고 있고, 대부분 이제 물류 자동화이기 때문에 로봇이나 기타 등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따지기는 어렵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설계가 작년도에 비추어 보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설계를 표준화시키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오토데스크사에서 여러 좋은 솔루션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좋은 이제 솔루션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성오토콘 수석 매니저 김승혁입니다. 저희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졌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2D CAD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인벤터를 도입한 후에는 인벤터 아이로직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를 통해 출도 시간이나 모든 작업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방대해졌기 때문에 볼트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PD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비전 관리 및 자동 체번, 그리고 정확한 BOM 산출을 통해서 기존 대비 작업 시간을 26.7%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트 도입할 때 저희가 이제 TF 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룰들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서로 협업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썼던 파트이고요. 저희 직원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FDU입니다. FDU는 저희 회사에 3D 설계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자산화하여서 레이아웃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프로세스 아널리시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정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고객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만든 코파스 자동 제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고객이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성오토콘은 지난 20여 년의 경험과 기술로 현재의 코파스 통합 제어 시스템뿐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공장 고도화를 통해 국내 최고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을까요? 영상의 내용과 같이 현재 2D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현재 2D CAD와 3D CAD의 사용 현황 분석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조 부문에 14.6%가 해당되는 2D CAD만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3D CAD만 사용 20.4%입니다. 2D CAD와 3D CAD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지금 65%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의 수치는 점점 증가할 것 같습니다. 2D 설계와 3D 설계 차이는 여러분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기구 설계에 종사를 하였을 때 2D 설계와 3D 설계를 함께 사용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2D CAD가 익숙하고 편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벤더에서 요청 사항들과 미팅 시에 3D CAD를 요청하고 3D 설계를 통한 검증 작업과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D를 도입한 이후에는 레이아웃 등 상세 설계 전 단계에서 2D를 주로 사용하였고, 레이아웃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는 3D를 통한 상세 설계를 하고 타 부서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D CAD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세션은 3D 설계를 통한 업무 효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설계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설계 변경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좌측과 우측 영상은 동일한 제품의 부품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좌측의 경우 2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2D 설계로 각 블록을 수정하는데 조립품과 단품을 각각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수정하는 데 반해 우측의 3D 설계는 부품을 수정하면 연관된 조립품과 도면이 수정되어 업데이트됩니다. 3D 설계의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조립품 간섭, 충돌 체크를 통한 오류 검증입니다. 2D CAD의 경우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 여러 부품들이 겹쳐 있으므로 간섭에 대해 설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3D 설계는 유관 및 간섭 충돌 체크 기능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3D 설계의 세 번째 주요 기능은 3D를 통한 신뢰성 검증과 최적화 설계를 통한 제품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D CAD에서는 해석을 진행할 수 없고 3D CAD 모델링 데이터가 있다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구조, 유동, 사출, 성형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PDMC에 포함되어 있는 나스란 구조 해석을 통해 최적화 설계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설계의 네 번째 주요 기능은 기존 설계 데이터의 재사용을 통한 설계 모델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유사한 모델을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불러와서 변경만 하면 설계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사용 설계를 통해 개발 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의 증가입니다. 3D 설계의 마지막 주요 기능은 자동 부품 작성 및 데이터 관리입니다. 2D CAD에서의 부품 작성은 M텍스트, D텍스트 등으로 수작업을 했을 겁니다. 3D 설계의 부품 작성은 각 부품에 정보만 있다면 좌측 화면과 같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D에서의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품다도의 형식, 설계 변경에 인한 여러 버전의 파일이 폴더에 누적되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PDM을 통해 도면 문서 관리와 자동 버전 관리, 리비전 관리, 3D 도면을 PDF, DXF 등으로 자동 파일 변환을 할 수 있고 폴더와 파일을 보안 관리할 수 있습니다. 3D 설계 주요 기능을 설명드렸고 오토데스크 3D 설계 솔루션인 인벤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첫 번째 기능은 컨텐츠 센터입니다. 설계에서의 규격품의 비율은 다를 수 있으나 화면에서 보시는 제품의 경우 가공품은 30% 정도에 비해 규격품이 70% 이상입니다. 인벤터의 라이브러리에는 약 75만 개 이상의 규격품이 있으므로 3D 설계를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와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자동 포장 기계의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사례입니다. 주로 현장에서 각관이나 프로파일 등으로 설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3D에서는 뼈대만 스케치를 통해 작업을 하고 해당하는 각관이나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쉽게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벤터에 내장된 R로직 기능입니다. 매개 변수를 활용한 설계 자동화를 구현하여 업무 효율을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CAD는 중립 파일인 스텝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3D CAD 파일도 인벤터에서 활용하고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3D 모델링 파일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워크 프로세서가 많은데요. 포장 기계 설계에 필요한 인벤터의 다양한 애드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드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인벤터 나스란입니다.
라스란 솔버 기반으로 선형, 동역학, 열전달, 필요에 관한 광범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포장기계 부분에서는 주로 프레임 해석 등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벤터 네스팅과 캠입니다. 인벤터 네스팅은 평면 자재의 수율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 캠은 효율적으로 절삭할 수 있는 가공 전략을 수립하여 CNC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 PDM 솔루션 볼트입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관리 및 협업을 개선하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볼트 기능 중 하나인 싱클라이언트를 통해 웹 접속으로 외부 또는 가공업체에게 도면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권호민 과장께서 2D 설계와 3D 설계의 장단점, 효과적인 3D 설계를 위한 유용한 기능, 그리고 해석이나 캠 같은 후속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D CAD인 오토캐드와 3D 설계 툴인 인벤터는 모두 오토데스크 제품이라서 둘 사이의 호환성이 매우 좋아 3D의 변환이 매우 쉽습니다. 설계 후속 단계에서도 3D 모델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김지현 이사님께서 설계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인 설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웨비나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 번째 주제로 설계 시간 단축을 위한 지름길, 설계 자동화라는 제목으로 약 15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자동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설계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제품 설계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계 효율화는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more is inevitable입니다. 한글로 표현하기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이 장표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였습니다. inevitable은 필연적이다라는 뜻이지요. 제조산업은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바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보다 더 많은 재화, 즉 가치를 창출하여 성장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less is reality입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사람이든 기술이든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바로 효율성 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opportunity of better입니다. 앞서 두 가지 배경에 의해서 제조 산업의 효율성, 즉 설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좋은 제품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설계가 가능하다면 제품 출시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이는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더 나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자동화를 왜 하나요? 바로 이전 장표에서 설계 효율화의 배경을 세 가지로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품 설계라는 직업이 소위 말하는 이제 맨 땅에서 시작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제품의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더 개선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제품 개발 과정의 일부분 또는 상당 부분이 이전에 했던 작업의 반복이더라 하는 것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도 설계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또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은 이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소요시간 단축도 같은 맥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준수 부분인데요. 설계 자동화는 설계 효율성 향상이 대표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설계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를 위해서는 설계 과정의 표준화를 전제로 진행하게 되고 과거 묵시적이었던 설계 표준을 표면화하여 이를 자동화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설계 자동화에 의한 산출물은 설계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제품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를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자에게 기존 제품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요청하게 됩니다. 설계자는 접수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설계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 요구사항이 한 번에 완벽하게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저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또 신규 고객을 만나면 기존과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제품 설계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설계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좋겠죠. 저희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는 아이로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계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설계 도구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논리적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 설계 과정에서 노출된 주요 설계 변수들과 또 만들어진 논리적 규칙을 본인이나 다른 설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접수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주요 설계 변수에 입력을 하는 것만으로 제품 설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제품 설계 솔루션인 인벤터에서 이러한 설계 자동화 구현 방법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파라미터를 별도로 생성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라메트릭 제품 설계 기능, 그다음에 박판 형상의 제품 설계나 플라스틱 사출 형상의 부품 설계, 프레임으로 구성된 제품의 특화된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종 이상의 국제 표준과 75만 개 이상의 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센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 설계 효율성을 높여주는 설계 가속기 기능도 있고요. 제품의 사양 구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 자동화의 대표적인 기능인 아이로직, 그리고 사용 확장성을 위한 인벤터 API의 제공 및 전사적 관점에서의 제품 설계 자동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APIs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비단 설계 업무만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만 있을까요? 제품 사양 구성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서 세일즈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증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품 사양 구성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은 사실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그동안 시도된 내용이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왔습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사용하시면 이런 과정이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그 첫 단계는 제품 사양 구성에 활용되는 규칙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로직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특별한 프로그램 기술이 없어도 단순한 설계 파라미터 값의 지정이라든가 또 아이로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코드 템플릿을 이용을 통해서 규칙 기반의 제품 사양 구성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의된 설계 규칙은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여러 분야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한 끌어놓기 기능만으로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iProperty라든가 탭 컨트롤, 또 이미지 삽입 등을 별도의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매우 손쉽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현된 제품 사양 구성 기능은 후속 공정인 제품 사양별 도명 생성이라든가 또 필요한 각종 해석, 그다음에 공구 경로 생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품 사양 구성을 자동화하는 기법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사양의 구성의 이점을 얻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품 사양 구성 과정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신속한 사양 구성 과정을 거치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품의 사양 구성은 제품의 각 부문별 사양 개수의 곱으로 나타내므로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사양 변경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설계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지만은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제품 설계를 지연시키는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 중 대표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양은 추후 출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요시간 단축, 즉 설계 효율화가 가능한 것이죠. 설계 사양 검토 등의 반복적인 작업 감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가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포장 물류 설비 설계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이니까 포장기계 제품 사양 구성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징 머신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트 컨베이어와 그다음에 팔레트 피더, 프로덕트 컨베이어와 프로덕트 피더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영상입니다. 아이로직에서 제공하는 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반 사용자가 손쉽게 설계 자동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컴포넌트 추가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컴포넌트가 배치되어야 할 방향과 위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베이어처럼 길이가 주요 설계 인자 중 하나인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필요 컴포넌트와 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사용자는 단순히 Add 컴포넌트 버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사양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로직이 어떤 특별한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고 일반 사용자가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규칙과 양식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합의된 설계 표준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설계자는 인벤터의 일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입력된 값을 수정함으로써 인벤트에 맞게 상세 제품 사양 구성이 가능합니다. 설계 자동화는 어찌 보면 제품 설계자에게만 가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받는 데서는 분명 설계자 자신이겠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설계 자동화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제품 설계는 특정 인원 혼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부서 내부의 협업 관점에서 설계 자동화를 살펴본다면 설계 자동화는 설계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설계 표준화의 산출물은 시스템화를 통해서 설계 효율성 향상으로 현실화가 되고 그 자체로 회사의 표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규제 준수가 포함된 설계 표준화는 부서 내에서 어떤 설계 인력이 제품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과 일관성 있는 제품 설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전사 차원의 설계 자동화의 가치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 정보는 후속 공정이나 관련 부서인 생산 판매 부분에서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협력사와의 협업을 위한 방안 또는 최종 고객의 제품 사양 결정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화의 수준은 작게는 설계자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서 내 설계 효율 향상 수준으로 크게는 전사적 제품 경쟁력 향상까지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사 차원의 제품 설계 자동화 기능은 아직까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기능입니다. 저희가 APS라고 하는데요. 오토데스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전사 차원의 제품 설계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상단에 보시면 URL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웹브라우저에서 URL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동영상에서 보시는 화면과 동일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어셈블을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기능을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으로 휠 스포크의 개수라든가 타이어의 사이즈 이런 변경을 통해서 3D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휠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봄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도면도 따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용자는 3D 모델과 도면은 물론 봄 정보도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설계 자동화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휠 어셈블리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예제로 사용자 가이드가 PDF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셋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토데스크 총판인 SCK나 가까운 파트너사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께서 요즘 많은 설계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설계 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벤터에서 파라메틱 설계나 시트 메탈, 프레임 생성기, 컨텐츠 센터는 잘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인벤터의 아이로직을 사용하면 다양한 작업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어 설계 기간을 더욱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노미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설계 업무를 위한 워크플로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인 제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MC 제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DMC에는 2D의 대표 프로그램 오토캐드와 7가지 툴셋과 3D 설계 프로그램인 인벤터와 퓨전 360, 시각화를 위한 3D 맥스 등이 있고 대용량 조립품을 핸들링할 수 있는 나비스웍스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벤터에서 애드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6가지를 비롯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관련되어 있는 PDMC와
기타 제조 프로 소프트웨어로서 제조 산업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표기된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조 산업의 제품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군의 빨간색 점은 PDMC와 별도 구매 제품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포장, 물류, 설비, 설계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이므로 적용하면 좋은 워크플로우 탑4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구 설계 워크플로우입니다.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2D 및 3D로 설계를 하고 볼트로 설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프레임 및 기타 부품들의 유한 요소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인벤터 나스란으로 해석을 통해 설계를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 워크플로우입니다. 앞서 보았던 기구 설계 워크플로우와 유사합니다. 기초적인 설계는 오토캐드를 진행하고 인벤터를 사용하여 3D 설계를 진행합니다. 판금류는 네스팅으로 재료를 최적화하여 제품들을 배치할 수 있고 인벤터캠으로 선반 및 밀링의 제품군을 효율적으로 절삭할 수 있는 가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장비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볼트를 이용하여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장 설비 워크플로우입니다. 공장 설비의 워크플로우의 경우 대부분 제품 상세 설계 전 3D보다는 2D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2D로 레이아웃 협의 및 설계 등을 하거나 레이아웃 협의 후 상세 3D 설계를 거쳐 나비스웍스로 핸들링 및 간섭 체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비의 경우 레이아웃 및 배치는 FDU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드린 세 가지의 워크플로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네 번째, 영업 마케팅 워크플로우입니다. 설계한 제품의 3D 데이터를 3D맥스를 사용하여 고품질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영업 업무와 마케팅의 자료로 사용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클라우드 기반의 렌더링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DMC 적용한 사례들의 이미지 및 영상입니다. 라벨 머신, 패킹 머신, 가변 스프링, 반자동 머신 내 인벤터 적용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품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단계마다 적절한 툴을 사용하는 것은 설계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토데스크의 PDMC는 이런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고 설계 작업은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2D나 3D 설계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둘 모두 함께 사용하기도 할 텐데요. 오늘 웨비나가 효율적인 설계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웨비나를 짧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